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선 경선 룰이 정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원내 정당 중에서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촛불 민심을 수용해서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 국민 경선을 하기로 했고요. 예. 투표소, 순회 경선, ARS, 인터넷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습니다. 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1, 2간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서둘러 대선 경선 룰 결정한 민주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서둘러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로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 결정이 됐어요. 저는 설 좀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이 대선 준비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 경선 룰을 최종 의결한 것은 아닙니다. 의결은 된 게 아니에요? 예, 경선 룰을 논의해온 당원 당규위에서 경선 룰을 결정했다는 의미고요. 예. 오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야 최종 의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 현재 안대로 최종 결정이 된다면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결정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변수가 뭐냐 하면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일방통행을 중단하라 그러면서 경선 룰에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김부겸 두 후보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야권 공동정부 구성, 공동 경선을 주장해 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예비후보 등록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요? 예. 뭐 다른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인데요. 예. 문재인 안희정 의원은 경선 룰을 당의 백지위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자, 완전 국민 경선으로 서둘러 경선 룰을 정한 민주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도 뭐가 숨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약소국은 언제나 서름을 당한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왜 연관이 있는지 아시게 될 텐데요. 국제사회를 보십시오. 모든 결정은 강대국 위주로 하잖아요. 강대국의 힘이 제일 세죠. 네, 약소국은 굉장히 서름을 많이 당하고 겪게 되는데요. 예. 이번 결정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 사이에서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건데요. 이 어제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예. 이 박 시장과 김 의원이 이재명 시장과 함께 조찬회동을 가졌거든요. 예. 이때 일종의 당의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차원에서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야권 공동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은 계속 경선부터 같이 하자 이런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같이 하자. 야권이 다 같이 하자. 네. 그래서 박 시장이 민주연합이 한 배를 타고 대선을 치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김 의원은 87년 단일화 실패의 아픔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공동경선 주장. 네. 그런데 딱 7시간 뒤 오후 3시 30분 양승조 당원당규위 위원장이 싹 무시하고 경선 룰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조차 공동경선은 변형된 단일화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쪽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쪽조차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정의당도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야권 공동경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은 당 안에서도 밖에서도 모두 무시당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된 거군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주사위는 던져졌다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어제 행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권은 헌재 탄핵 결정 시기를 2말 3초, 2말 3중순? 뭐 이때쯤으로 본다고요. 벚꽃 대선, 철쭉 대선 준비한다 뭐 이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남았나요?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그러니까요. 지금 3개월 내에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요. 당 차원으로 보면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아하. 캠프 꾸리고 정책 준비하는 시간 감안하면 한 달 내에 후보를 선출해야지 원래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부족해요, 시간이. 예.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당원당규회의가 경선 룰을 빨리 결정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후보 내에서 좀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빨리 경선 룰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만약에 지체하면 전체적으로 일정이 다 늦어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두고 경선 룰을 준비하는 거라면 뭐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더 조율해 보겠지만 그렇죠. 다 지금 좀 시간이 없다라는 게 만들겠지만. 깔려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결정한 경선 룰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어요. 통상 대선 경선하면은 전국 순회 투표를 한 10번 넘게 하거든요. 그래야 하죠. 근데 이번에는 권역별로 묶어서 한 4번만 하기로 했어요. 권역별로 묶어서 예. 어떻게 묶어요? 그러니까 충청, 영남, 수도권, 강원, 제주. 이 말은 그만큼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권역, 충청 권역 크게 묶는군요. 예, 그리고 거기서 뭐 한꺼번에 그냥 광주, 해버리고 전주 다 마는 나누는 거예요. 게 아니라. 예. 하하. 그래.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악마와 천사가 모두 잠복해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경선 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악마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만든 고육지책에 숨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게 바로 ARS 투표 검증단인데요. ARS 투표 검증단? 네. 일종의 검증단을 꾸려가지고 ARS 투표 설계부터 끝까지 다 참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건데 이 완전 국민 경선의 하이라이트는 모바일 투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모바일 투표할 때 어떻게 안내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표하느냐가 이게 투표 결과를 엄청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 간에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2012년 대선 경선 때요. 이 모바일에서 투표를 하다가 중간에 끊으면 무효표 처리된다고 해서 앞서 번호가 불렸던 후보들 김두관, 손학규 후보가 울산 경선을 보이콧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천사도 숨어 있는데요. 이 후보들이 완전 국민 경선, 결선 투표를 잘 활용하면 이번에 아주 흥미진진한 경선, 막판 역전 드라마가 연출될 수도 있다. 이건 또 천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러기 위해서는 경선 룰에 반대하는 후보들도 잘 다독이고 설득해서 좀 아름다운 경선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이 경선 룰 놓고는 오늘, 내일, 모레 한 요 정도가 지금 고비가 되겠네요. 예,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김 의원은 87년 단일화 실패의 아픔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공동경선 주장. 네. 그런데 딱 7시간 뒤 오후 3시 30분 양승조 당원당규위 위원장이 싹 무시하고 경선 룰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조차 공동경선은 변형된 단일화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쪽조차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정의당도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야권 공동경선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은 당 안에서도 밖에서도 모두 무시당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된 거군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주사위는 던져졌다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어제 행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권은 헌재 탄핵 결정 시기를 2말 3초.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도 뭐가 숨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약소국은 언제나 서름을 당한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왜 연관이 있는지 아시게 될 텐데요. 국제사회를 보십시오. 모든 결정은 강대국 위주로 하잖아요. 강대국의 힘이 제일 세죠. 네, 약소국은 굉장히 서름을 많이 당하고 겪게 되는데요. 이번 결정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 사이에서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건데요. 이 어제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이 박 시장과 김 의원이 이재명 시장과 함께 조찬회동을 가졌거든요. 이때 일종의 당의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차원에서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야권 공동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은 계속 경선부터 같이 하자 이런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같이 하자. 야권이 다 같이 하자. 네. 그래서 박 시장이 민주연합이 한 배를 타고 대선을 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야 최종 의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 현재 안대로 최종 결정이 된다면 내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결정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변수가 뭐냐면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일방통행을 중단하라 그러면서 경선 룰에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김부겸 두 후보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야권 공동정부 구성, 공동경선을 주장해 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예비 후보 등록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요? 예. 뭐 다른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인데요. 문재인 안희정 의원은 경선 룰을 당의 백지위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자, 완전 국민 경선으로 서둘러 경선 룰을 정한 민주당. 2말 3 중순? 뭐 이때쯤으로 본다고요? 벚꽃 대선, 철쭉 대선 준비한다 뭐 이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남았나요?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그러니까요. 지금 3개월 내에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요. 당 차원으로 보면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캠프 꾸리고 정책 준비하는 시간 감안하면 한 달 내에 후보를 선출해야지 원래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부족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당원당규회의가 경선 룰을 빨리 결정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후보 내에서 좀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빨리 경선 룰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만약에 지체하면 전체적으로 일정이 다 늦어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두고 경선 룰을 준비하는 거라면 뭐 이 사람 의견 더 저 사람 의견 더 조율해 보겠지만 그렇죠. 다 지금 좀 시간이 없다라는 게 깔려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결정한 경선 룰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어요.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선 경선 룰이 정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원내 정당 중에서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촛불 민심을 수용해서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 국민 경선을 하기로 했고요. 예. 투표소, 순회 경선, ARS, 인터넷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습니다. 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1, 2간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서둘러 대선 경선 룰 결정한 민주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서둘러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로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 결정이 됐어요. 저는 설 좀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이 대선 준비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 경선 룰을 최종 의결한 것은 아닙니다. 의결은 된 게 아니에요? 예, 경선 룰을 논의해온 당원 당규위에서 경선 룰을 결정했다는 의미고요. 예. 오늘 최고위원